그대는 기억하십니까? 하얗고 조그맣던 아기 손을 처음 잡았던 날을, 어미의 가슴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그 작은 생명, 그날을 잊을 수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작은 사람의 울음에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늘 모자랐고 몸은 늘 피곤했으며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내 새끼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걸 다 내줘도 배고라도 외로워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집 한 채마저 자식에게 내어주고 지금은 갈 곳 없이 거리를 떠도는 그분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자식은 왜, 엄마, 우리 집에는 이제 방이 없어요. 그 말을 끝내 해야만 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복순 여사는 78세였습니다. 30년 넘게 서울 구로동 한 낡은 빌라에서 살았고 그 집은 그녀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4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고 둘째 딸은 결혼 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준호, 복순 여사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다르다. 준호만큼은 잘 되게 해야지. 아들은 공부도 곧잘 했고 복순 여사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며 아들의 학비를 대줬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지고 여름엔 발이 퉁퉁 붓는 일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끼라도 든든히 챙겨 먹인 후 자신은 바나나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키운 막내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고 복순 여사는 동네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막내 서울대 갔어. 내 복이야. 복. 허리 숙이고 다니던 시장에서도 고개가 절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공부 끝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30대에 접어들 무렵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복순 여사는 자기 손으로 만든 이불 보자기에 쌈짓돈 2천만 원을 담아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한테 잘해줘야 우리 막내가 복 받는다. 그날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전엔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하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목소리를 들려줄까 말까였습니다. 엄마, 애 키우느라 바빠. 요즘 회사 일도 많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복순 여사는 외로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은 전셋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둘째가 생기면서 방이 모자라다며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말인데 이 집을 팔면 우리가 좀 넓은 데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 30년 넘게 살던 집, 남편과 마지막 밥을 먹던 그 식탁이 있었고 아이들이 자던 방에는 아직도 성장기 키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뭔 욕심이 있다고. 내 새끼들 키워놓은 거면 됐지. 그 집을 팔고 받은 돈으로 아들은 수도권 외곽의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복순 여사는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냄새 나는 화장실이 공용이었고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벽 하나 너머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새벽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울음 참는 자신의 목소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낮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춥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용하니까.
혼자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펴놓고 눈을 감은 채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작은 김밥을 싸서 손주에게 주러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주 얼굴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머님 지금 좀 그런데요.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이라. 그 말에 복순 여사는 김밥 봉지를 들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깰까봐 가만히 발끝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문을 열지 않았고 복순 여사는 그 김밥을 들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복순 여사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어깨는 늘 쑤셨고 허리는 밤마다 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자식분은요? 가까이 사신다면서요. 그 물음이 더 아팠습니다. 가깝지만 멀었습니다.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인데 연락은 석 달에 한 번. 그나마 엄마 잘 계시죠? 라는 메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에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관장님이 부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고 며칠 후 회복하자 복순 여사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만 병원에 좀 있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아,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날 복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었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찾아왔습니다. 꽃다발도 없이 과일 한 봉지 들고 엄마, 좀 괜찮아졌어? 근데 다음 주쯤에 이사할 것 같아. 지금 있는 집 계약 끝나서. 복순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짐 그 집에 조금만 둘 수 있을까? 아들은 난처한 듯 말했다. 아, 엄마 이번에 방에 하나 줄어들어서 애들 방 쓰는 것도 빠듯해서 엄마 거 둘 데가 없어. 그 말에 복순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날 밤 복순 여사는 자주 입던 외투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는 이제 방이 없구나. 복순 여사는 그날부터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 자신의 옷 몇 벌, 아버지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아이들 어릴 적 쓴 손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고이 접어 담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오래된 통장도 꺼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두었던 마지막 잔고, 이자 몇 푼부터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녀에겐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이 사라졌을 때 폐를 끼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까? 복순 여사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작은 유골함과 납골당 신청서를 미리 알아봤습니다. 내가 떠날 때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계획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세워갔습니다. 며칠 뒤 복순 여사는 자신의 작은 노트를 꺼내 조용히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에게, 다음은 둘째 딸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준호에게. 준호야, 너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엄마니까.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하나하나 눌러 쓴 글자마다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길 바란다. 엄마는 고맙고 또 미안하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복순 여사는 창문 없는 고시원 방의 벽에 기대 앉아 한참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물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외출은 평소와 다르게 늦은 오후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오래 묵혀둔 외투를 꺼내 입고 양말을 2번 겹쳐 신었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가슴에 안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유골함 계약서, 편지 3통, 그리고 시장에서 사진관 아저씨에게 부탁해 찍어둔 자신의 증명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곳엔 노인복지 상담사와 무료 법률 상담 코너가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마지막까지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남에게 미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사망 시 처리할 유언처럼 남겨놓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가족분이 계시지 않나요? 복순 여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엄마는 조용히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복순 여사는 고시원 방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장님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며칠 동안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고시원 방 문이 열렸습니다. 주인에게 부탁해 강제로 문을 연 그 방엔 작은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편지는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관장은 경찰에 연락했고 고시원 주소지를 등록한 아들 준호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준호는 며칠 만에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그는 작은 방 한구석에서 정리된 가방, 그리고 편지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희 다 키우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가끔이라도 함께 밥 한 끼 먹는 거야. 그게 다야.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읽는 동안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을 못 전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책상에 엎드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동생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서로를 탓했습니다. 누나, 엄마 당신한테 몇 번이나 전화했대. 너는 고시원 있는 것도 몰랐다며. 그 말들은 결국 서로의 죄책감을 감싸려는 허망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공원 벤치 근처 복순 여사의 가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방 안엔 소지품과 다 써진 편지, 사진, 그리고 유골함 계약서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조용하신 분이었네요. 마지막까지 남한테 피해 안 주시려 애쓰셨구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왜 그 조용함을 나는 끝까지 귀찮음으로만 여겼을까? 며칠 뒤 복순 여사의 자식들은 함께 모여 고시원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몇 벌 안 되는 옷까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냄비와 컵. 엄마가 이렇게 사셨다고? 딸은 말끝을 흐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달력 하나를 보고 모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7월 14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힌 메모, 가족밥, 언젠간. 아무도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순 없었지만 모두가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같이 밥 한 번 먹자. 그 소박하고도 절절한 바람이 달력 한 귀퉁이에서 작은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형제들과 자주 연락했고 가끔은 먼저 저녁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고모네랑도 같이 보면 좋겠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설렁탕 집에서 만나자. 누나도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가끔씩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거 엄마 살아계셨을 때 여행 가서 찍은 거야. 저 때 우리 왜 그렇게 바빴을까? 자식들은 뒤늦은 후회를 조용히 마음으로 껴안으며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 없는 편지와 작은 소지품 하나하나가 남은 사람들의 관계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아 복순 여사가 좋아했을 법한 계절. 준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 요즘엔 누나랑 통화 자주 해요. 아빠, 기일에도 셋 다 모였고요. 엄마 말대로 가끔 밥도 같이 먹어요. 준호는 묵묵히 말하며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리 너머에 붙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다시 하나가 됐어요. 바람이 불었고 가을 햇살이 그 문장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복순 여사의 작은 미소가 햇빛 속에서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복순 여사의 부고가 올라간 날, 고시원 관장은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살던 분, 언제나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맙다고 하셨던 분, 그분의 마지막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어느 블로거가 그 사연을 기사화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는 밥 한번 먹자고 달력에 써뒀다. 이후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요. 한동안 잊고 살았네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며칠 뒤 복순 여사의 납골당엔 모르는 사람의 꽃다발도 놓였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우리 엄마도 고시원에 계세요. 이번 주말엔 꼭 찾아뵐게요.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복순 여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삶을 멈추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그 진심은 이렇게 누군가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실까요? 조용히 고시원 창밖을 내다보는 어머니, 혼자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드시는 아버지,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마음 하나 묻지도 밥 한 끼 묻지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짧은 영상 통화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복순 여사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언제 한번 봐야지, 전화해야지, 명절엔 꼭 찾아뵈야지. 그 언제는 생각보다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복순 여사는 달력에 그날을 써두었습니다. 가족밥, 언젠간.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고 그 자리는 작은 국그릇 하나로 남았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전하세요. 늦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꽃보다 먼저 진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시들고 먼저 꺾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부모일 수도 당신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복순 여사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많이 외면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 내일의 후회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그분께 전화를 걸어주세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많이 덥네요. 아무렇지 않은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신 이웃 어르신이 떠오르신다면 한 번만 안부를 물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복순 여사의 내일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이
지금 무더위 속에 계신다면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물을 조금씩 나눠서 하루 1.2L, 1.5L, 한 번에 많은 양은 금물입니다. 둘째, 무더위 쉼터 적극 이용. 복지센터, 경로당, 주민센터에서 에어컨 가동 중입니다. 이용은 무료입니다. 셋째, 정오부터 오후 5시 외출 자제. 이 시간대는 열사병, 고위험 시간입니다. 넷째, 하루 한 끼는 꼭 챙기기. 너무 더워도 김, 계란, 국이라도 드셔야 전의 질 균형이 유지됩니다. 다섯째, 가족과 하루 한 번 이상 통화. 오늘 뭐 드셨어요? 이 짧은 말이 생명을 지킵니다. 무더위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에겐요. 한 장의 창문, 하나의 선풍기, 한 끼 식사가 어르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비보다 강력한 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관심,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이 그분의 여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번 여름만 잘 이겨냅시다. 이 더위가 끝나면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함께해 주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 통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름과 마음에 작은 그늘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